이 도구로 치석 제거하는 모습을 보여드릴 건데요. 양치만으로는 아무래도 한계가 있어서 저는 양치랑 치석 제거를 병행하고 있습니다. 초음파로 제거하는 기계도 있긴 한데 진동과 소음을 강아지들이 별로 좋아하지 않기도 하고 사용함에 있어서 조심해야 할 부분이 더 많아서 이 기구를 선택했어요. 하지만 진동과 소음이 없는 이 기구조차도 다치지 않으려면 가만히 있어줘야 하는데 그렇게 하기 어려운 강아지들이 많기 때문에 어떻게 교육해주면 좋을지 소개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시범을 보여줄 저의 반려견 모모인데요. 입에 손대려고 하면 공격성이 너무 심해서 10년 동안 양치 한번 못 시켜줬어요. 공격성을 보이는 모습을 굳이 촬영한 적이 없어서 비포 영상을 보여드리지는 못하지만 양치 같은 경우는 시도해보기도 전에 칫솔 든 모습만 봐도 몸이 잔뜩 굳어서 으르렁거리고 손을 대면 맹수로 돌변하는지라 시도조차 하지 못했었고요. 1년 전쯤에 본가에서 저희 어머니와 살던 모모를 제가 데리고 오게 되면서부터 교육을 시작했는데 지금은 아주 많이 좋아진 상태입니다. 우리 애는 절대 가만히 안 있어서 치석 제거 같은 건 꿈도 못 꿔 하셨던 분들, 공격성 경력이 10년 넘은 우리 모모도 해낼 수 있을 정도로 분명히 좋아질 수 있으니까요. 오늘 영상 보고 참고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모든 교육은 기초교육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기초교육 영상편에 조금 더 자세히 소개되어 있긴 한데 동작을 가르치는 게 목적이 아니에요. 보호자와 함께 공부하는 상황 자체에 대한 기대감, 간식이 아니라 타겟에 집중하는 능력, 단계가 올라가고 어려운 상황이 와도 포기하지 않고 자신감 있게 도전하려는 마음들을 우선 쉬운 조건 속에서 가르쳐준 이후에 양치 교육이나 빗질 교육 같은 어려운 공부로 넘어갑니다. 기초가 없이 응용 교육을 곧바로 시도하게 되면 구멍이 많아서 공부에 힘이 약해질 수밖에 없어요. 핸드 타겟이 충분히 진행되고 나면 이렇게 손을 내밀었을 때 아이들이 자연스럽게 관심을 가지면서 다가오게 됩니다. 모모는 곧바로 턱부터 올렸지만 처음부터 턱을 올리지 않고 코끝만 닿을 수도 있어요. 그럴 때는 그런 행동에도 칭찬해주면서 점점 더 안쪽으로 다가와서 고개를 올릴 수 있도록 칭찬 타이밍을 늦추면서 강화해 볼 수 있습니다. 고개를 잘 올리게 되면 기다릴 수 있도록 가르쳐줘야 하는데요. 원리는 모두 같습니다. 칭찬 타이밍을 늦추는 건데 얼마나 늦춰야 할지에 대한 판단이 중요해요. 강아지가 기다릴 수 있는 만큼이 매번 달라지거든요. 거기에 맞춰서 그때그때 칭찬 타이밍을 앞당길 수도 있고 더 늦춰볼 수도 있습니다. 마냥 늦추기만 해서는 강아지가 의욕을 잃기 때문에 적당한 수준에서 조절하는 게 어렵고도 중요한 과제예요. 기초교육을 잘 거쳤다면 기다려야 한다는 조건도 금방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전까지는 손을 움직이지 않고 가만히만 있어줬다면 이제는 이렇게 움직이는 것도 받아들일 수 있게 조금씩 시도합니다. 처음부터 많은 터치가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터치도 아주 조금씩 늘려가는 거예요. 아주 민감한 아이들의 경우는 손가락을 움직이자마자 곧바로 칭찬 타이밍을 빠르게 잡아주어야 하기도 합니다. 모모가 급한 마음에 자꾸 타겟에 대한 집중력이 떨어지네요. 정확히 타겟에 고개를 올릴 수 있게 기다려줍니다. 타겟에 대한 집중이 무너지면 손으로 터치하고 간식을 준다고 하더라도 보채는 마음이 가득한 상황에서 행해진 과정이라 유의미한 학습으로 연결이 되지 않거든요. 타겟에 집중력을 올릴 때는 강요하거나 힌트를 주는 게 아니라 강아지가 스스로 집중해 볼 수 있게 기회를 주는 거예요. 어느 정도 반복하다 보면 따로 무언가를 시키지 않아도 스스로 더 빨리 집중하게 됩니다. 한 번의 터치도 잘 받아들여 준다면 그 다음에 난이도를 올려주는데요.
난이도를 아주 작게 쪼갤지, 얼마나 반복할지, 아니면 빨리 넘어가도 될지, 난이도를 크게 나눠도 괜찮을지는 반려견이 받아들일 수 있는 정도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예요. 정해놓고 진행하는 게 아니라 내 반려견을 관찰하면서 민감도가 높은 아이라면 난이도를 최대한 작게 쪼개서 작은 단계 하나하나를 충분히 이겨낼 수 있게 해주는 게 중요합니다. 이렇게 손의 움직임에 대해서도 모두 이겨내 주었다면 다음은 손에 든 기구에 대한 타겟을 잡아보는데요. 기구가 다가가는 것을 강아지가 수동적으로 받아들이게 가르치는 것보다는 강아지가 먼저 능동적으로 기구에 스스로 터치를 해보면서 그 감각을 받아들일 수 있게 해주기 위함이에요. 스스로 선택하게 하는 것이 모든 교육에서의 핵심입니다. 치석 제거기가 날카롭기 때문에 앞으로 내미는 것보다는 옆을 향하게 잡고 있어요. 도구에 대해 이겨내도록 하는 것이 목표인 만큼 칭찬 타이밍은 도구를 인식하고 신경 쓰고 터치했을 때로 잡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겠다는 듯이 연속적으로 도구를 코로 정확하게 밀어내고 있는 모모입니다. 여기까지 되면 이제 본격적으로 도구를 이빨에 대는 단계로 넘어가게 됩니다. 처음에는 도구가 닿자마자 곧바로 칭찬합니다. 만약 닿기도 전에 고개를 뒤로 빼면서 피한다면 닿는 것을 목표로 하지 말고 다가가는 과정에서부터 피하지 않고 기다릴 수 있게 가르쳐줘야 해요. 양치하는 것보다 치석을 긁어내는 과정이 반려견의 입장에서는 더 불편하다고 느낄 거예요. 많이 민감해한다면 이 치석 긁어내는 교육보다는 양치 교육을 우선 충분히 해주는 게 더 좋겠죠? 여기서 충분하다는 건 양치를 시키는 게 어떻게든 가능하다의 정도가 아니라 억지로 붙잡고 강제로 하지 않아도 반려견이 받아들일 수 있을 정도여야 한다는 뜻이에요. 모모는 교육을 시작하고 칫솔로 이빨을 문지르는 게 가능해지기까지만 4달 정도 걸렸어요. 양치조차 상상도 못할 일이었는데 이제는 이렇게 더 어려운 치석 제거까지 잘 받아들여주는 모습입니다. 예전에 제가 업로드해놨던 양치교육 영상과 비교해보시면 훨씬 거부하는 반응이 덜하고 잘 받아들여준다는 걸 느끼실 수 있을 거예요. 도구가 닿는 것까지도 잘 이겨내면 이제 1번 긁고, 2번 긁고, 3번 긁고 이런 식으로 난이도를 높여갑니다. 난이도도 정해져 있는 게 아니라 잘 받아들이는지를 관찰해 가면서 조정하는 게 핵심입니다. 너무 욕심을 내서 급하게 넘어가는 것도 아니고 넘어가야 하는 타이밍인데 너무 같은 난이도에서 반복만 하고 있어도 안 돼요. 자발성이 중요한 교육인 만큼 의욕을 잃지 않고 열심히 잘 참여할 수 있는 동기부여를 계속해서 제공해 주셔야 합니다. 이렇게 긁힌 치석을 보면 꽤나 쾌감이 있습니다. 앞니 쪽도 빼놓지 말고 꼼꼼히 해주세요. 어금니와 송곳니는 신경을 많이들 쓰시지만 앞니 쪽은 놓치는 경우가 많아요.
마지막은 끝칭찬으로 마무리해 줄 건데요. 중간중간에 주던 조그만 트릭과는 다르게 큼직한 간식으로 하나 줄 거예요. 끝칭찬 사인을 보낸 이후에 간식을 꺼내서 주시면 됩니다. 재롱이는 왜 신났을까요? 구경만 하느라 공부하고 싶어 하는 것 같아서 재롱이도 한 세트 해줬어요. 공부 선배답게 잘 해내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나이가 많은 아이들은 그만큼 치석이 두꺼워서 한 번에 많이 벗겨내기는 어려우니까 조금씩 천천히 해주시는 게 좋고요. 무엇보다 강제로 하다 보면 어느 순간 싫은 마음이 점점 커져서 나중에는 손대기가 더 어려워지고 다른 부분의 문제로도 이어질 수 있으니까 치석 제거만 목적으로 하시지 말고 아이가 잘 받아들일 수 있게 꼭 교육적으로 접근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럼 오늘 영상도 도움 되셨기를 바라고요.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